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네,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407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민티런 채널에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이 목소리만 담은 깔끔하고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특별 공개됩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다시 듣기 하신 분들 먼저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출석 체크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생방송 그리고 유튜브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들, 모든 러너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아이고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저 감기는 아닌데 갑자기 목이 좀 잠기네요. 자, 다들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방송 준비하고 화면을 딱 봤는데요. 얼굴이 지금 왜 이렇게 부었죠? 뭐 어제 뭐 먹고 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얼굴 부었죠? 네, 얼굴이 막 부어가지고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월요일, 화요일 다들 좀 피곤하신 그런 날일 텐데 오늘 러닝 라디오와 함께 조금은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에너지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어떻죠? 춥죠? 오늘도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어제는 진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딱 나왔는데, 집에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갑자기 또 왜 이러죠? 날씨가 요즘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요즘 제일 일하기 힘든 곳이 패션 업계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름이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끝나는가 싶다가 또다시 오다가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이제 옷을 사 입는 입장에서 계절이 예측이 안 되니까 옷을 사는 거를 약간 이렇게 좀 꺼려한대요. 그래서 입던 옷들을 그냥 겹쳐서 입거나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 뭐 예전처럼 패션을 생각해서 막 이번에 사서 한 달 동안 입겠다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패션 업계가 울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 보니까 딱 하나 패션 업계에서 지금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다고 하죠. 바로 스포츠 의류 쪽입니다. 그래서 러닝복을 만드는 곳은 지금 엄청난 또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요, 신기한 게, 저는 뭐 러너니까 러닝 붐이 일어나는 건 너무 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요, 날씨가 이렇게 좀 요동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러닝 쪽의 인기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은 와, 진짜 오래 갈 건가 오래 갈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긴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날씨를 확인해 보니까요, 서울이 현재 오늘 오전에 0도, 네, 그리고 오후에도 10도, 많이 안 올라갑니다. 굉장히 날씨가 추울 것 같아요. 다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달리기 하실 때도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달리기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전에도 이제 뭐 겨울에 필요한 의류들이라든지 용품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나중에 이제 지금 아마 구하기 힘든 그런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몇몇 제품들은 미리미리 좀 구매를 해두시고, 네,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내년에 봄 됐을 때도 갑자기 날씨가 막 따뜻해지거나 엄청 더워져가지고요, 봄 없이 여름 옷 바로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다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제 하루가 약간 좀 그랬어요. 뭐냐면 아침부터 뭔가 좀 꼬이는 일이 계속해서 많이 좀 생기고, 뭐 일이, 제가 약간 성향이 제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렇게 쭉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에 뭔가 막히면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어제가 좀 그랬습니다. 뭔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 느낌들, 그런 것들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잠도 잘 못 잔 상태였고, 좀 뭔가 매끄럽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게다가 어제는 외부의 일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좀 피곤했습니다. 밤에 10시 좀 넘어서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달리기를 이제 시간이 너무 힘들기 늦었기도 하고 그다음에 몸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하루는 달리기를 쉬었는데요. 어제 집에 와서도 약간 또 늦게 엄청 늦게 잔 건 아닌데 조금 늦게 잔 것 같아요. 12시 30분 넘어서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약간 피곤한 것 같고요. 어, 약간 잠이 조금 부족한 상태? 네, 그런 상태라서 오늘 저도 몸 관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도 좀 부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 요즘 일출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요, 일출 시간이 7시 16분입니다. 저희 방송이 거의 끝나갈 때쯤 돼야 이제 해가 뜬다는 그런 얘기인데, 참 예전에는 막 5시에 뜨고 있는데 맞죠? 자, 그래서 일출도 많이 늦어지고 있고, 날씨도 쌀쌀해지고, 또 하늘도 좀 흐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늦잠 주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늦잠 주무셔도. 아침에 좀 늦잠 주무실 수도 있죠. 근데 이 방에 늦잠 주무시는 거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푹 주무셔서 피로를 좀 푸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이라는 게 모든 러너들에게 최고의 약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푹 주무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저희 러닝 라디오는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어주셔도 되니까 언제든 다시 들어주시고 대신에 채팅을 못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라도 꼭 남겨주시면서 추석 체크해 주시면 제가 잘 읽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비해서 좀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있긴 하지만 달리기를 한다고 해도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요런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인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은 하루에 앉아서 지낸 시간이 10시간하고도 36분을 초과하면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 질병에 걸릴 확률이 위험이 40에서 60%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10시간 35분까지 앉아있으면 괜찮아 이거는 아니죠. 그게 넘어가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은 10시간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또 게다가 이런 경우는 평소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네, 하루 동안 앉아서 지낸 시간이 10시간 36분을 넘어가는 그때부터는 똑같이 위험도는 똑같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니까 나는 조금 과로해서 일을 해도 괜찮아. 나 운동을 하니까 좀 힘들어도 난 충분히 버틸 수 있어. 물론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는 건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다가도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야 뭐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알면서도 생각처럼 그게 그런 습관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계 타이머라도 맞춰놓고 억지로라도 좀 여러분들께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좀 많은 편인데 약간 좀 일어나서 움직이는 시간들을 중간중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평소 달리기 하시니까 다른 활동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달리기를 한다고 해도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평소에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몇 시지 지금? 6시 10분 지났는데 오늘 어떤 얘기 할 건지 좀 얘기 드리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러닝 라디오에서 이야기될 주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코너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해볼 건데요. 제목이 트리비아 포 러너스입니다. 트리비아 포 러너스. 트리비아라는 거는 약간 잡식 아니면 뭐 상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상식이나 잡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서 맞추는 퀴즈를 트리비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트리비아 포 러너스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일종의 뭐 퀴즈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러닝에 대한 러너를 위한 그런 상식이나 잡식 같은 것들이 나오는 그런 코너고요. 약간 이제 퀴즈 스타일로 제가 8개의 퀴즈가 순서대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채팅창 쓰셔도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먼저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답을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너는요, 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위클리 웰빙 코너인데요. 오늘은 고도 적응형 알코올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평소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술 잘 드시는 분들, 그리고 달리기 끝내고 나면 술 드시는 분들. 하지만 나는 술 먹지만 내 할 일은 똑바로 하고 있고 뭐 생활에 지장 전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 인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침에 추운데도 나가셨어요. 대단합니다. 망고주스님께서요. 망고주스님 얼마 전에 후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망고주스님께서요. 굿모닝. 추운 것이 두렵지만 뛰면은 또 괜찮겠죠? 현관역 넘어서 나가봅니다. 민티님들 화이팅이라고 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나갈 때가 힘들어요. 뭐 물론 뛸 때도 약간 춥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뛰면은 지금 처음 나갈 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기분이 뭐 그렇게 춥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정말 나갈 때가 너무 힘들고. 근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추운 날 내가 뭔가 어쨌든 추위를 이겨내고 나가서 달리기를 딱 하고 있으면은 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아침이면은 깜깜하잖아요. 이렇게 깜깜한데 이 추운 날 여러분이 이렇게 깜깜한 그 길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누군가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달리러 나가야지 하면서 못 나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과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이제 제 3자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진달까요? 뿌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달리면서도 나의 모습을 상상해서 달리는 그런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망고주스님도 현관역 넘어선 거 축하드리고요. 오늘 달리기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승희님께서는요, 어제 좀 무리를 했나봐요. 무릎이 살짝 아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쉬셔야 됩니다. 네, 쉬시거나 아니면은 가벼운 산책 정도로 약간 강도를 좀 줄여서 달리기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섬사랑 K님께서요, 어제 저녁에 장갑이랑 비니랑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1km 정도 뛰고는 다 벗고 뛰었습니다. 아직은 뛸만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팁을 하나 얘기 드리자면은 우리가 장갑이랑 비니랑 뭐 목에 하는 넥워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서 뛰면은 또 몸에서 열이 많이 나는 분들이 있나? 또 열심히 뛰시는 분들은 조금 더우실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뛰면서 땀을 흘려서 옷이 뭐 비니라든가 장갑 같은 게 젖어버리게 되면 더 추위를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귀찮더라도 뛰면서 이걸 벗으시고요. 벗은 것들을 뭐 요즘은 다 긴 옷을 입고 나가실 거니까 재킷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가방 같은 거 등에 매는 조그만 요새 러닝 조끼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방금 벗었던 비니나 장갑 같은 걸 넣으세요. 주머니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내고 나서 이제 땀이 흐른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이제 다리끼를 멈추면 몸에 열이 식으니까 몸이 갑자기 추워지거든요. 그때 그걸 쓰시는 겁니다. 비니 쓰시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장거리 뛸 때는 비니도 한 개 더 들고 가고 장갑이라든지 옷 같은 것도 아예 새 옷을 하나 더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추가로 껴입거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는데 땀이 젖은 상태는 뛰지 않으면 추워지니까요. 이런 거 좀 조심하셔가지고 달리기 하시고요. 솜사랑 K님 멋있습니다. 열이 막 확 나가지고 옷을 벗고 달리신 것 같은데 멋있네요. 자, 그리고 엘리언님께서 어제 처음으로 인사 주신 분인데요. 오늘도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엘리언님. 네, 오늘은 러닝크루에서 화요일 모닝런을 하는 날이라서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폼롤러 스트레칭 중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아마 크루 달리기 하시러 갈 것 같은데요. 함께 달리면 또 재밌는 것도 있잖아요. 혼자 달리는 것도 재밌고 함께 달리는 것도 재밌고 크루라서 오늘 하시는 모닝런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분도 좀 보겠습니다. 꼬뚜라미님께서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현관역 넘어서 계단 운동하러 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감기 있으면 몸이 좀 으슬거리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계단 운동하면은 바람은 안 불고 하니까 조금은 나을 것 같아요. 꼬뚜라미님 얼른 나으시고요. 운동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한번 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인사 주신 분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이라토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아들이 깨워서 강제 기상해서 오프닝 듣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참 아드님 어렸던가요? 그랬던 거 기억하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네, 육아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네, 이라토너님 일어나신 김에 방송 들으면서 오늘 하루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용현님께서요. 멋진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제 아침에 뛰는데 엄청 춥다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뛰어오시던 분이 화이팅! 춥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가시는데 저도 화이팅으로 답해드렸습니다. 그 화이팅이 아직도 너무 선명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게 러너 사이에서 좀 힘이 나죠. 네, 이런 좀 즐거움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점점 날씨가 추워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마용련님께서도 느끼셨고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추워서 얼마나 힘들게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뛰면서도 좀 춥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다른 러너분이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냥 화이팅 한마디만 짧게 해주셔도 그게 그렇게 또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달리기 하다가 또 다른 러너 보이면 조금 용기 내셔가지고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패 전학생님께서도요. 오늘은 바람이 없어서 춥지만 모닝런 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세상 즐거운 아모드님께서는요. 오늘 아침부터 일주일간 본운동 쉬고 러닝 라디오 들으면서 조깅 해보려고 했는데 이 어둠 속에서 달리신 건가요? 러너님도 존경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몇 번 해보시면 또 이런 그 어두운 곳에서 달리는 그 느낌이 참 좋아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어두움과 적막함을 깨고 발자국 소리를 착착착착 내면서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뛰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그날의 달리기가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멋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훨씬 더 재밌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즐거운 나본드님께서도 대단하십니다. 네, 축하드리고 달리기 아침 이른 시간 달리기 축하드리고 오늘 달리기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치님께서요. 서버가 터지더니 내년 제마 추천 방식으로 바꾸려나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어디 공지 같은 게 나왔나 보네요. 얼마 전에 그 JTBC에서 하는 고양 특례시 하프 마라톤이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추천 방식으로 바꾸려나 본데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추천 방식이 좋다라기보다는 일단 뭔가 기술적으로든 뭔가 방식이든지 간에 좋은 방식이 나오고 해결 방안이 100% 확실한 게 나오기 전까지는 잠시 추천 방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추천 방식을 막상 해봤는데 괜찮네 라고 하면은 또 계속 가도 되고 추천 방식 해봤는데 요것도 좀 이런 단점이 있네 라고 하면 또 그런 것들도 개선시켜 나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마라톤 대회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건 하나예요. 그냥 그런 고민들을 좀 얘기 좀 좋겠어요.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이런 대회 준비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걸 해봤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고민 중인데 이런 의견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서버 증설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힘들어서 이번엔 추천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러너들도 그렇구나 하면서 조금은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좀 소통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마가 추천 방식 바뀐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 이근식님과 김알렉스님, 후아게님, 정성호님, 변알티아님, 이중희님, 그리고 미래로님 이렇게 아침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좋은 아침 보내시기 바라고요. 한번 다른 분 읽어보겠습니다. 변알티아님께서요 얘기하셨습니다. 민티런님이 언젠가 얘기하신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요즘 제 뇌리에 박혀 있어요.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나의 세계관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세계관도 궁금해지고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른 러너분들 만나셨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하는 것도 재미가 없긴 하지만요. 때론 저희가 러너들끼리 만나면 맨날 뭐 하는 얘기가 뭐 러닝화 얘기하고 뭐 신고 계세요 얘기하고 뭐 또 어느 대회 나갔어요. 기록은 어떠세요? 훈련은 어떻게 하세요? 뭐 먹으세요?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다 좋은 정보죠. 근데 자기 자신의 달리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고 나는 달리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서로 가지고 하다 보면 좀 더 상대방의 달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달리기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서 생각의 폭도 넓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달리기를 바라보는 것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서로 좀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 통해서 얘기를 하실 때도 많이 다루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변할티아님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 민트런 카페에 보면 작심한달이라는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달리기를 하신 분들이 매일매일 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냥 달리기 하고 나면은 거기다가 그날의 달리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요. 그 글들을 읽어보시면 달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러너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달리기를 대하고 있는지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그 게시판 게시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거기다가 똑같이 작심한달 일지를 남기시면서 나의 생각도 한번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한 번에 나의 세계관이 정리가 되진 않겠지만 천천히 글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선명해지시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달리기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선명해지면서 변할테아님만의 세계관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분 글 보겠습니다. 꼬야TV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BS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꼬야TV님은 어제였나요? 어제 인사 주셨었죠? 첫 인사 아닌가? 오늘인가요? 어제였죠? 어제 첫 인사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오늘도 연속해서 인사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꼬야TV님. 오늘도 인사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S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BS님, 오래전에 한번 인사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네. 아주 예전에 인사 주셨는데 다시 또 이렇게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시 잘 보고 있습니다. 항시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꼬야TV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닉네임이 또 특이해가지고 제가 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봐주시고 채팅으로 이야기 많이 나눠주세요. 자, 모닝듀님 그리고 기억은희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두 분도 반갑습니다. 기억은희님께서 좋은 아침요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은희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모닝듀님께서도 달리기 마치고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권재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방송에서 저기 마이크 안 들린다고 얘기하셨던 분이시죠? 맞죠? 그분 맞으신 것 같은데 네, 그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 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거 갖다가 이제 얘기 안 해주시면 제가 모르고 막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니면 다행인 거고요. 맞죠? 네, 그래서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권재웅님 민티런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민티런 민티런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그쪽에 탭에 가보시면은 저희 멤버십 분들 가입 가능한 멤버십 분들 전용 오픈 채팅방 접속하는 방법 주소 같은 것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권재웅님이나 최근에 또 저희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그쪽 채팅방 들어오셔서 다른 멤버십 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들이시기 때문에요. 결이 좀 비슷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이야기 나누시면 여러분의 달리기가 훨씬 더 풍부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또 계좌를 통해서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신데요. 이선호님께서 얼마 전 이선호님께서는 주말에 그 멤버십 가입도 해주셨는데 어제는 또 계좌를 통한 후원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더블로 감사드립니다. 이선호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또 후원해 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 러닝 라디오가 꾸준히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또 멤버십 분들이나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파84님께서 다시 인사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통해서 인사를 주셨습니다. 질러님
이라토너님, 자유세님, 별별아님, 희노애라님, 우보말리님, 그리고 피터김님, 그리고 AM326님, 괜찮아다 오케이님, 하늘색님, 아임그레이스님, 정진용님, 반짝반짝나비님, 광년이 친구님, 초록빛아치님, 그리고 달빛냥이님, 식초개굴님, 김범수님, 용용이님, 켈리스님, 천천히님, 찐님, 최승현님, 해피러니님, 똥글제이크님, 프리지크님, 그리고 미셸님, 분단갈매기님, 달냥이님, 그리고 흔한사람님, 흔한사람님께서 맞아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구님까지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목이 또 많이 건조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그 가습기가 고장 나가지고 가습기를 버렸는데 그 뒤로 새로 사야 되는데 깜빡 안 사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계속 목이 건조해지네요. 달리기 하실 때도 호흡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몇몇 분들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아님께서요. 저는 데카트론에서 산 메리노울 장갑 잘 쓰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추워서 두꺼운 장갑을 끼는데 오늘 같은 아침에는 메리노울 장갑 괜찮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추울 때는 메리노울 장갑 위에다가 또 다른 장갑 겹쳐서 네,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메리노울 진짜 괜찮죠. 저는 쓰면서 진짜 섬유가 좀 특이하다라는 느낌이 하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마라톤 하신 분들은 메리노울로 된 제품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아마 좀 오랫동안 마라톤 하신 분들 보면 그런 메리노울 장갑이나 아니면 뭐 양말이라든지 이런 걸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보실 겁니다. 그만큼 러너들에게 많이 선택받는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어제 제가 올려놨던 그 제품들 한 번 더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분들 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다들 아침 인사 주셨고 추석 체크를 많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다시 듣기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함께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추석 체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달빛냥이님께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셔가지고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비니, 머리가 큰 사람도 이쁘게 쓸 수 있는 비니는 없을까요? 어떤 비니도 안 어울리는 사람이 신세 한탄 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큰 거 줄일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가끔 가다 보면 비니 중에서 이제 저희들처럼 머리가 좀 이제 특별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사이즈의 그런 비니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메리노울 제품은 없고요. 그냥 다른 일반 이제 제품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뜁니다. 뭐 남들이 뛰는 제 모습 보고 뭐 제가 뭐 뛰면서 엄청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뭐 어떻게 뛰든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는 아무거나 합니다. 비니는 그래도 늘어나니까 뭐 쓸 수는 있잖아요. 네, 이쁘진 않지만 쓸 수는 있습니다. 달빛냥이님 동병상련 저 느끼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달리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 보겠습니다. 켈리스님께서요. 지난달부터 주 1회 점프 스쿼트를 500개 한다고 하셨습니다. 500개가 되나요? 500개를? 와, 점프 스쿼트 쉬운 운동 아닌데. 하는데 오늘은 둥근에 근육통이 있어서 달리기를 쉬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이상이 있을 땐 쉬셔야 됩니다. 그래도 처음 할 때보단 강도가 약해져서 마사지도 하고 내일은 천천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그 저희 채팅창에도 오랜만에 방송 들으면서 달리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는데 켈리스님 네 지금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달리기 하실 때 차근차근 조심해서 달리기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님께서는요. 캡 모자, 비니 모자 전혀 안 쓰던 제가 모자가 이제 10개가 넘습니다. 안 어울려도 쓰다 보면 어울려지는 신기한 현상도 겪어보고 그렇죠. 이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서 첫눈이 와서 눈 온 뒤 아무도 안 밟은 설원을 달리고 싶네요. 그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짱이죠 진짜. 눈 내리고 난 다음에 진짜 막 마음이 설레요. 빨리 나가야지 하면서 눈이 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야 빨리 나가. 저는 안양천 달리니까 안양천 가서 진짜 아무도 밟지 않은 진짜 그 발자국 하나 없는 거기에 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딱 나갔는데 발자국이 많아. 그럼 약간 실망합니다. 내가 처음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 눈을 밟을 때 그 뽀도독 뽀도독 하는 그 소리 그리고 살짝 미끌릴 때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전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면은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몸에 열이 나는데 찬바람 부니까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노천탕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피부에 있는 땀이 이렇게 증발하는 것들이 수증기가 확 날아가는 게 나중에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서 보면 보여요. 몸에서 열기가 막 후 날아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또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겨울 달리기 묘미 중 하나죠. 여러분들도 눈 오는 날 조금만 용기 내셔가지고 달리기 하시면 진짜 즐겁게 달리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눈 오는 날 달리기는 절대 빨리 달리지 않기. 요거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나중에 눈 왔을 때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글 제이크님께서요. 토요일 아침에 달리고 점심 저녁 신나게 먹고 일요일에 쉬었더니 2kg가 불었네요. 속죄 러닝하러 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kg 빼려면 속죄 러닝 한 이번 주 내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원래 그런 겁니다. 살 뺐다가 또 주말에 또 잘 먹고 조금 찌기도 하고 또 열심히 달려서 빼고 뭐 그러는 거죠. 이걸 뭐 1년 365 똑같이 하면은 또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동글제이크는 이번 주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또 주말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프리지크님께서 오랜만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달리다가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게 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정석입니다. 아프면 멈추거나 천천히 해야죠. 괜히 그걸 견뎌내 봐야 그런 만족감은 잠시뿐, 통증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무릎 안 좋으면은,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 무릎 안 좋으면은 그냥 멈추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분당갈매기님께서는요, 극동계 등산 양말을 메리노울 양말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보온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등산하신 분들 메리노울 제품 많이 쓰시거든요. 저도 캠핑용으로 메리노울 장갑이래. 양말 같은 거 몇 개 좀 있는데, 진짜 따뜻합니다. 좋습니다. 메리노울 좋습니다. 자, 그리고 흔한 사람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인사드립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밤러너여서 라이브보다는 유튜브로 듣고 있습니다. 좋은 컨텐츠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랑 같은 야간족이시군요. 야간 러너, 나이트 러너군요. 밤 달리기 참 운치 있고 좋죠. 뭔가 하루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네, 오늘도 아마 저희 다시 듣기로 방송 들어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흔한 사람님 달리기 지금 즐겁게 즐겨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네, 프레시아 세븐정님, 그리고 블루윈디님, 미라클러닝님, 그리고 김성옥님, 김성옥님 오랜만에 인사 주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셨는데 잠시 뒤에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분 인사 주신 분이 초코크리미님, 그리고 제임스 강님, 네, 그리고 피터 김님, 자유세님, 촐랑이님, 그리고 빌라노이님 어제 인사 주셨는데 오늘도 인사 주셨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달려라 이니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달려라 이니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 중에서도요. 아까 김성옥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추워서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데 워치랑 러닝머신 계기판이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그런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화면을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화면 좀 바꾸겠습니다. 일단은 러닝머신하고 워치랑 둘 다 안 맞습니다. 워치 하실 때 이제 뭐 인도어 러닝 같은 거 실내 달리기를 선택하셔서 아마 달리기를 하셨을 텐데요. 러닝머신의 경우, 그러니까 워치 같은 경우에 실내 달리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GPS를 사용하지 않고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팔을 흔들잖아요. 팔을 흔들 때의 어떤 그 궤적, 어떻게 보면 공간상의 궤적을 만들어내고 그 궤적을 통해서 우리가 달리기를 얼마나 했는지 거리라든지 혹은 뭐 스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데요. 이게 정확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센서만 이용한 달리기는 거의 안 맞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맞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편이고요. 오차가 거의 한 20% 많으면 20% 적어도 한 10% 정도는 난다라고 생각하셔서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러닝머신은 뭐 기계로 하는 거니까 정확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인데 우리나라 그 소비자 무슨 품질 이런 그 기관이 있어요. 국가 기관인데
어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품질이 정말로 명시되는 것처럼 제대로 되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러닝머신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러닝머신을 우르르 들고 사가지고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오차가 서로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벨트의 어떤 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환경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거리 오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물론 고가의 러닝머신, 그러니까 트레드밀로 가면은 오차가 상당히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오랫동안 사용한 러닝머신일수록 이런 오차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트레드밀에서 달리기를 하실 때도, 러닝머신, 트레드밀에서 달리기를 하실 때도 그 숫자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많이는 1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한 그 숫자를 너무 믿고 하시기보다는 네, 그냥 참고, 그것도 참고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 러닝머신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테스트 해봐야 된대요. 정말로 그 거리가 정확하게 나오고 내가 눌렀던 그 속도가 정확하게 나오는지는 일단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거나 아니면 그 짐에서 쓰는 것들도 그렇게 자주 점검을 하진 않아요. 고장나면 점검 받는 정도지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체크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짐은 러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그냥 이제 운동하는 곳인데 러닝 머신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차가 얼마든지 날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고 그냥 참고 수준에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편안하게 그냥 달래주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원래는 더 잘 달린 사람인데 오늘 좀 거리가 짧게 났네? 요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좀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잖아요. 괜히 보는데 나 오늘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속도도 안 나오고 거리도 이거밖에 안 나오지? 이러면은 슬프니까 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늘 좀 짧게 나왔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호님 트레드밀 달리기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트리비아 포 러너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시간입니다. 러너를 위한 다양한 퀴즈를 내고 맞춰보는 시간. 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트리비아 포 러너스는 8개 퀴즈, 퀴즈 숫자는 나중에 늘어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퀴즈를 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맞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트리비아라고 하면은 잡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상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퀴즈를 내서 맞추는 그런 퀴즈 이런 것들을 트리비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트리비아 포 러너스 그러니까 러너를 위한 그런 잡식 상식 퀴즈 네, 상식 퀴즈가 낫겠네요. 러너를 위한 상식 퀴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식은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잠시 뒤부터 10개 퀴즈를 순서대로 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1번부터 8번까지의 답을 갖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8개 제가 다 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하면서 답을 얘기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걸 들으시면서 몇 개나 맞췄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채팅창에 나는 오늘 몇 개 맞췄어요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채팅창이나 이런 데 올려주셔도 괜찮지만 또 다른 분이 보면은 이거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퀴즈가 나가는 동안은 잠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트리비아 포 러너스를 위해서 잠시 더 특별한 음악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집중하면서 달리기 하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집중하면서 트리비아 포 러너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트리비아 포 러너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비아 포 러너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5대 영양소 중 하나이고요. 우리 몸을 이루는 특히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퀴즈는 5대 영양소 중 하나고요. 우리 몸을 이루는 특히 그중에서 근육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여러분들 달리기 끝내고 나면 요즘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드시는 거죠. 자, 이 영양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퀴즈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요. 달리기의 3대 요소가 최대 산소 섭취량, 그리고 젖산력치, 그리고 마지막 이것입니다. 러너들의 달리기 효율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3대 요소죠. 최대 산소 섭취량, 젖산력치, 그리고
땡땡땡땡땡땡. 네, 요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리기 앱이고요. 2015년 출시한 이 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참고로 민티런이 이 앱을 처음으로 개발을 했죠. 자, 2015년 대한민국 달리기의 어떤 열풍을 가지고 온 대한민국 달리기, 현재 달리기 붐은 여기서 시작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리기 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퀴즈 나갑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러너분들이 흔하게 겪는 그런 통증이자 증상인데요. 무릎 쪽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무릎이라는 게 참 다양하잖아요, 부위가.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아픈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땡땡땡땡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무릎이 아픈 것들을 러너들이 겪는 무릎 통증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네 번째 퀴즈였습니다. 네, 다섯 번째 퀴즈 나갑니다. 다섯 번째는요, 현재까지 열리는 국내 마라톤 대회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현재 열리고 있는 대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매년 4월인가요? 네, 그쯤에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대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 여섯 번째 퀴즈 나갑니다. 혈액에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중 하나로서 산소를 운반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철을 가지고 있고요. 철을 통해서 산소를 가지고 운반을 하는 녀석이죠. 네, 5글자로 만들어진 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일곱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번 조금 어렵습니다. 예전에 저희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답을 맞추실 수도 있을 텐데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자, 400m 트랙. 저희들 많이 달리기를 하시죠. 400m 정규 트랙. 자, 1레인의 한 바퀴 거리는, 요거는 달리기는 아시겠죠? 400m입니다. 그러니까 400m 트랙이죠. 자, 그렇다면 이 400m 트랙에서 직선 구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코너를 지나서 직선 나오듯이 코너가 나오죠. 그 직선 구간의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좀 어렵습니다, 이번 거는. 자, 400m 정규 트랙에서 직선 구간 거리 100m 달리기 하는 그거 따로 바깥에 빠진 거 말고 그 진짜 트랙에서 직선 구간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자, 이번에는 여덟 번째입니다. 네, 여덟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마라톤의 기원이 된 것이 페르시아와 이 국가 사이의 전쟁인데요. 전쟁의 패전국인 이 국가는 1974년 자국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서 아시안 게임 최초로 마라톤 대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옛날에 져가지고 그 승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들이 이제 그게 마라톤의 기원이 된 거니까 우리나라가 진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대회를 마라톤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아시안 게임 최초로 마라톤 대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시안 게임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지 않은 대회는 이 대회가 유일합니다. 자, 1974년 열린 아시안 게임인데요. 자, 이 국가의 이름과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도시는 어디일까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들 퀴즈 8개를 지났는데 몇 개나 이제 맞추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한번 답을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었죠. 5대 영양소 중 하나고요. 우리 몸을 이루는, 특히 근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답은 아시겠지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네, 달리기 하고 나면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거, 쉐이크 같은 거 많이 드시죠? 단백질입니다. 지금부터는 채팅창에다가 답을 쓰셔도 괜찮아요. 네, 첫 번째 거 이제 방금 얘기 드렸고 단백질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퀴즈는 달리기의 3대 요소가 무엇이냐인데, 첫 번째 최대 산소 섭취량, 젖산력치, 그리고 마지막 요거였습니다. 땡땡땡땡땡땡이었습니다. 러너의 달리기 효율성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러닝 이코노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검색도 하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러닝 이코노미는 달리기를 꾸준하게 하시면은 얼마든지 어떤 분이든 생깁니다. 이건 타고난다기보다는 굉장히 훈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타고난 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러닝 이코노미로 다 커버가 되거든요. 꾸준한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퀴즈는요. 대한민국 최초의 달리기 앱으로서 2015년 출시한 이 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만든 앱인데
예비 이름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퀴즈였습니다. 네, 정답은 런데이였습니다. 런데이.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셨고 지금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앞으로도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네, 런데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퀴즈는요. 달리기를 시작한 러너들이 흔히 경험하시게 되는 무릎 통증이었습니다. 네, 그냥 통들어서 무릎에 뭐가 아프다 그러면 이걸 얘기하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무릎이 아픈 것들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였습니다. 정답은 자유세님께서 맞추셨네요. 러너스 니입니다. 그래서 러너의 무릎이란 뜻인데 그냥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뛰고 났더니 무릎이 아파요 라고 하면 러너스 리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현재까지 열리고 있는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마라톤 대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정답은 동아 마라톤. 네, 뭐 서울 마라톤 겸 동아 마라톤, 뭐 동아 마라톤 겸 서울 마라톤 부르기도 하는데, 네, 동아 마라톤입니다. 굉장히 진짜 지금 역사 90 몇 회인가 그랬댔죠? 100회 넘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 굉장히 90몇 회 겁니다만 굉장히 오래된 우리나라 마라톤의 역사를 함께한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 만큼 좀 잘 열리면 좋겠어요. 네, 내년에도 열리는데 그런 만큼 잘 깔끔하게 잘 열리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대한민국 어떤 마라톤 대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 8대, 9대, 10대 그런 글로벌 이제 그런 뭐죠 메이저 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회도 꼭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혈액에 있는 적혈구안에 들어있는 단백질로서 산소를 운반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정답은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 수치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이 수치가 높으면은 일반적으로 산소를 좀 더 많이 동일한 혈액으로 많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효율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헤모글로빈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한번 오랜만에 생물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생명 하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400m 트랙의 한 레인은 400m죠. 근데 여기서 직선 구간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였습니다. 정답은 맞추신 분 계실까요? 이거 검색 안 하고 맞추셨으면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정답은요. 84.39m입니다. 100m 아니에요. 100m 아닙니다. 84.39m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네, 요거는 또 생각보다 뭐 맞추실 수도 있는데 마라톤의 기원이 된 페르시아와 이 국가 사이의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승리를 하고 이 승전보를 가지고 가면서 네, 마라톤이란 대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진짜라고 보긴 힘든데 사실은 신화를 약간 각색해서 가져오긴 했거든요. 아무튼 이 전쟁의 패전국인 이 국가가 1974년 자국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서 너무 기분이 나쁜 나머지 마라톤 대회를 최초로 열지 않았습니다. 자, 이 국가의 이름과 그때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도시는 어딜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이고요. 19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때 아주 기분이 많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를 처음으로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총 8개의 퀴즈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 좀 재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좀 재밌게 이게 처음 진행한 거라서 아직도 저도 좀 깔끔하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좀 더 준비를 잘해가지고 더 재밌는 퀴즈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정 코너는 아니고요. 가끔가다 생각나면은 트리비아 포러너스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고 달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식을 늘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각각 몇 개씩 맞추셨는지 채팅창이나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미라클 러닝님께서는 4개 맞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4개도 대단합니다. 갑자기 퀴즈 나가서 4개 맞춘 거면은 많이 맞추신 거예요. 네, 아까 저희 트리비아 포 러너스 진행하면서 다들 이제 퀴즈를 맞추셨는데요. 5개 맞추신 분도 계시고 4개 맞추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5개 이상 맞추시면은 진짜 많이 맞추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4개 맞추신 것도 상당히 사실 많이 맞추신 겁니다. 이게 퀴즈라는 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오면은 잘 못 맞추거든요. 그거 이러면서 잘 못 맞추는데 이 정도 맞추셨으면 상당히 잘 맞추셨습니다. 많이 맞추신 분들 5개 이상 맞추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다들 재밌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 처음 준비하면서 이거 진짜 재밌을까 고민을 했는데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노이님께서요, 자주 해요. 5문제 정도로라고 하셨는데 숫자는 제가 한번 조정해 보고요. 자주 한번 해보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질러님 그리고 길장님, 우보말리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미셸님께서도 인사 주셨네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도 챙겨주는 러닝 라디오 위클리 웰빙 코너입니다.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TV 보신 분들 중에서는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올해 초였습니다. 추적 60분을 통해서 소개된 이 알코올 중독은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우리 민팀들 중에서도 달리기를 끝내고 난 이후에 술을 즐기는 분들, 특히 또 자주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막 술에 빠져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뭐 일상적인 생활이나 뭐 사회생활 같은 것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죠.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알코올에 중독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서도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일도 잘 하시고요. 오히려 저 사람은 술도 잘 마시고 잘 노는 사람이네, 이런 좀 좋은 인상을 받기도 하죠. 이런 분들은 뭐 술을 마시는 생활과 일상생활을 구분해서 또 행동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좋은 평판을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약간 애주가라는 그런 단어로 불리기도 하죠. 중독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그냥 조금 좋은 느낌의 애주가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분들은 스스로를 중독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술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들, 건강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숨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술을 먹어서 그렇다라는 게 조금 그런 거죠. 남들에게 얘기하기가. 그러면서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다 잘하면서도 술도 굉장히 많이 드시는 이런 분들을 저희가 고기능성 알코올 장애 혹은 고도 적응형 알코올 장애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고도 적응형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자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고도 적응이라는 것이 높은 고도로 올라갔을 때 우리 몸이 적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거기서 따온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알코올 중독 수준의 음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서 생활도 잘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분들은요, 술을 많이 드시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술은 마시지만 내 일은 내가 똑바로 한다 라는 평가를 위한 행동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일을 내 할 걸 제대로 했으니까 저녁에 쉬는 시간에는 그런 보상으로서 충분히 술을 마셔도 돼.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나는 내 할 일 다 잘하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술 먹고 막 술주정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 술을 많이 먹고 잠만 그냥 푹 자고 그럴 뿐이야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과정들 자체가 중독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점점점 알코올에 점점점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갑니다.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술로 푸는 거고, 항상 뭔가 술을 마셔야 되는 거죠. 큰일이 없어도 술을 마시는 게 습관이 되고, 밥을 먹으면서 항상 술을 같이 먹어야 되고,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술을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술을 먹고, 계속 그럽니다. 물론 이분들은요, 다음날 직장 생활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하고, 나는 술을 먹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몸도 건강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피곤하지도 않고 난 괜찮아.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약간 그렇게 건강하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나는 건강한 활동을 했으니까 이 정도 술은 마셔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보상으로서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하고, 술을 나는 먹어도 문제없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도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면요, 처음에는 정말 문제가 없어요. 정말로 멀쩡합니다. 하지만 뭐 적당량을 마시거나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술을 마시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었을 때, 습관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순전히 내 의지로는 술을 컨트롤하지 못한 상황이 분명히 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요.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로 인한 장애 같은 것들의 어떤 기준이 뭐냐? 술을 먹어서 내가 의지력을 상실하고 뭔가 기억도 없고 막 말도 잘 못하고 막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게 알코올 중독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적인 부분이고요. 알코올 중독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는 뭐냐? 그거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도 순수하게 내 의지만으로 술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나 안 먹을래 하면 진짜 딱 안 먹고, 한 달 동안 안 먹으려면 딱 한 달 동안 안 먹고,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입니다.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술의 양이라든지 술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고도적응형 장애 그 알코올 중독에 되신 분들은 생활은 멀쩡하게 하지만 술은 본인이 컨트롤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먹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밥 먹으면서 먹고, 뭐 하면 먹고, 저녁에 뭐 막걸리든 술이든 뭐 소주든 맥주든 꼭 하나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너무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누를 수 없다면, 컨트롤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주어진 일을 잘 하시던, 몸이 건강하시던,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중독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술뿐만 아니죠. 게임도 그렇고요. 다른 어떤 모든 것들도 똑같습니다. 달리기도 중독이 될 수 있는데 운동 중독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러면 중독의 증상이 가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술은 스스로 컨트롤 가능한 수준에서 적당히 마셔야 됩니다. 사실 달리기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술은 권해드리지 않아요. 정신적인 즐거움을 제외하고서라도 어떠한 사실 도움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제외하고 나면은 신체적으로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뭐 옛날에는 술 마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거 과학적으로 아니라는 거 다 밝혀졌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신체적으로는 혜택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로. 없는데 정신적으로는 뭐 그런 뭔가 술을 마셨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러닝을 하는 분들이 뭐 술을 완전히 무조건 100% 끊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아주 작은 양의 술, 예를 들어서 맥주 한 잔 정도의 양은 근육의 손실이나 뭐 우리 운동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근육의 손실이나 예를 들어서 달리기 효율성 중에 하나인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 이런 것들의 수치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한 맥주 한 잔 정도까지는 괜찮다고요. 근데 남자는 두 잔, 여자는 한 잔인데, 근데 그 정도 양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 수치에 영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맥주 여자분이면 300ml짜리 잔, 조그만 거 355인가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육의 손실 혹은 VO2 max의 값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음주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민팀들 중에서도 술을 좀 자주 드시고 많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람마다 이거 분해하는 능력 이런 게 다르니까 무조건 뭐 한 잔, 두 잔 이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달리기 열심히 한 만큼 몸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이전보다는 몸이 좀 잘 버텨주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술을 먹는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우리 체력 수준은 점점 저하되는데 술은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시간이 지나서 후회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달리기 그리고 운동들 하시면서 건강 돌보시고, 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긍정적인 활동으로 스트레스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뭐 술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적당히
양을 조절하시고, 특히 러너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한다. 그럼 서로 얘기를 해주세요.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의 달리기를 위해서. 우리 80, 90 넘어서도 달리기 즐겁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 대한 러너의 건강과 미래의 달리기를 걱정해주면서 술은 적당히, 대신에 즐거운 대화로 그런 술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라클 러니님께서요. 술 안 먹는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단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술 때문에 이혼당하는 지인을 주변에서 봐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운동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중독으로 인해서 뭐 이혼까지 가거나 아니면 가정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운동 중독 검색만 해보세요. 상당히 심각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몸을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활동인 운동조차도 중독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술이든 뭐 담배든 뭐든 그런 것들은 아마 문제가 더 심각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컨트롤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님 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달리면서 트리비아 포 러너스 재밌게 들었습니다. 깜깜하고 추운 아침이라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녀왔습니다. 막상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네요. 그리고 겨울 아침런의 최대 허들은 역시 현관형인가 봅니다. 민트런 라디오 덕분에 용기 내서 사부작 뛰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또 힘내시고 용기 내셔가지고 현관형 넘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 한 2월까지도 현관형 계속해서 끝없이 현관형이 있을 겁니다. 네, 점점점 현관형이 높아지겠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하지만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겁게 달리기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생활인의 취미님께서요. 문득 내가 러닝 중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독의 기준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100%내 의지로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저도 예전에 담배를 많이 폈던 사람인데, 담배도 중독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담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는 컨트롤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제가 하는 활동을 보면, 행동을 보면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담배를 완전히 끊었지만 중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중독이 되신 분은 본인이 중독이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고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진짜 게임부터 엄청 오래 해서 많이 했었고, 중독 수준을 했었고, 뭐 술은 많이 못 먹는 체질이라서 술 빼고 담배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것들에 중독이 많이 되어봤는데, 중독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중독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러미러미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침대령 이기고 보강운동 열심히라고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JY 러브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JY 러브님 반갑습니다. 아주 예전에 인사 주셨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JY 러브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국밥에 소주 한잔 하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요 조합은 참기 힘든데, 진짜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술을 못 먹는 저도 그 느낌을 알잖아요. 이게 침이 고이네 갑자기. 그래서 이게 참 참기 힘든 조합입니다. 이게 술이 술뿐만 아니라 술과 조합해서 먹는 음식이 좀 문제죠. 그런 것들 진짜. 저는 담배를 끊었잖아요. 네, 담배 끊었지만 여전히 추운 겨울날 얼큰한 거 뭐 먹고 나면은 담배 생각이 나요. 평생 이거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을 때 담배 생각이 납니다. 정말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하고 평생 아마 이 담배를 폈던 저는 평생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숙명을 가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매번 이겨내는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담배 끊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추운 날 국밥에 소주 한 잔, 달리기 끝내고 국밥에 돼지국밥, 따뜻한 돼지국밥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소주 한 잔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참겠습니다. 저는 그냥 국밥만 같이 한번 먹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파이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다시 듣기 하면서 오후에 뛸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즐겁게 달리기 하시고요. 자유세님께서는 뜨끈한 부산 돼지국밥 생각나는 날씨입니다 하셨는데, 옛날 대학교 다닐 때 한창 술 많이 먹을 때 새벽까지 술 먹고 놀고 아침에 돼지국밥
전 부산이었거든요. 돼지국밥 이렇게 딱 먹고 가가지고 자고 뭐 항상 금요일은 그런 코스였어요. 토요일 아침에 막 늦게 들어 아침에 새벽에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그 젊으니까 가능한 거지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몸이 버텨나지 못할 겁니다.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었죠. 네, 지금은 달리기 하고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체중도 많이 나고 몸도 안 좋았거든요. 와, 지금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7시 31분 지났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31분 지났는데요. 오늘도 방송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또 다시 듣기로 들어주신 많은 민팀들 또 멤버십 여러분들 그리고 러너분들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운 코너도 있었는데 어떻게 좀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고요. 또 좋은 의견도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런 것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좀 더 재미있는 코너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수요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